자, 9월 10일 오늘 화요일 이번 주 중요한 한 주죠. 중요한 한 주. 일본 야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는 오늘 전부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예. 자, 첫 번째 경기는 주니치 대 야쿠르트.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원정 6연전, 한신하고 히라시마 상대로 했고요. 3승 3패. 뭐 전체적으로 뭐 탈감은 괜찮아요. 그죠? 이제 주니치 그 안타수는 이제 꽤 괜찮은 편이고, 예, 근데 이제 주니치 특유의 그 득점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확실히 뭐 주니치 기준으로는 괜찮은 타격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펜들은 역시 뭐 리그 최고 수준의 불펜을 갖춘 팀답게 불펜도 꽤나 좀 잘 돌아갔던 그런 한 주라고 좀 보여지죠. 자, 그리고 야쿠르트는 이제 요미우리 원정 3경기 위닝 시리즈, 그리고 홈에서 한신 상대로 1경기, 홈에서 한신 상대 1경기 제가 마지막 날 뭐라 그랬습니까? 사토가 사고 칠 때가 됐는데 사고 쳤더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사토가 사고를 칠 때가 됐는데 사고 쳤더라고, 그죠? 예, 근데 그 경기가 우리가 이제 언더를 봤는데, 뭐 언더까지는 잘 됐죠, 그죠? 언더까지는 잘 됐는데, 확실히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빠따가 좀 아쉬워요, 그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구에서 친 거니까 우리가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래도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타격감은 좀 괜찮아진 그런 타임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오늘은 다카시로토가 나오죠. 예, 최근 폼이 좀 약간 떨어진 모습이에요. 예, 요코하마전이 4실점 패전이 되었고, 이제 직전 경기 한신 원정 가가지고 7인 3실점 패전. 2실점 이상의 경기가 좀 흔치 않은 선수고, 올 시즌 그 최근에 제가 뭐 인스타에 보니까 올 시즌 사와무라상 후보 이렇게 쫙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더라고. 근데 기록을 이렇게 쭉 보나 뭘로 보나 이 친구가 1순위 같거든요, 저는. 근데 앞으로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이 경기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지금 시점에서는 다카시루토가 맞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최근에는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대 전적은 좋았습니다. 세 경기 등판해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 3승 무패 ERA 0.83은 상당히 좋았는데 뭐 올 시즌 뭐 안 좋은 시기가 뭐 거의 없었으니까요. 다카시로토는. 그래서 뭐 이 상대 전적을 많이 참고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폼이 약간 좀 떨어져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그 아무래도 이제 야쿠르트 상대로는 볼질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야쿠르트 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게 치는 타자들, 한 방 있는 타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유독 야쿠전에는 뭐 성적은 좋았는데 볼질이 조금 있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보여집니다. 음. 일단 그래도 야쿠전에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는 올 시즌 피홈런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야쿠르트 같은 팀들은 이제 홈런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한 경향이 있는데 공격에서 이 홈런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야쿠전에 좀 강점으로 봐줄 만한 대목이겠죠. 자, 야후레. 최근 두 경기 원정에서 좀 잘 던졌어요. 한신 원정 가가지고 6.2이닝 1실점. 최근에 이제 한신 빠따를 감안하면은 뭐 괜찮죠. 예, 그리고 요미우리 원정 가가지고 6이닝 무실점. 근데 볼넷을 4개나 줬다. 4개나 줬다.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좀 볼질이 있긴 있어요. 예, 구위가 좀 괜찮은 편인데 삼진력도 좀 다소 떨어지고. 확실히 좀 애매해.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애매해. 그래도 사이스니보다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좀 애매하다. 한 3, 4옵션 언저리에서 애매하게 좀 걸쳐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보자면 4옵션 정도 기대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주니치 상대로 올 시즌 벌써 이제 5경기나 치렀고요. 2승 3패, ERA는 3.72. 주니치 방망이를 생각하면은 ERA가 좀 아쉽죠. 3.7이면 ERA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잘 던진 경기들도 뭐 나름 좀 있기는 한데 최근에 폼이 좋은 상태에 만났어도 4실점 경기. 이렇게 최근 두 경기 모두 이제 패전을 가져왔고,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니치 상대는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 전적은 9승 2무 9패는 이제 박빙인데, 홈에서는 7승 2패. 주니치가 이제 반테린돔에서는 꽤나 이제 강점을 좀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 그죠? 예, 극단적인 이제 뭐 투수 구장이 좀 가까운 구장이고, 본인들이 이제 투수력이 강점이 있고, 수비력이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 반테린돔에서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다. 일단 뭐 양 팀 다 순위 싸움에서는 좀 멀어져 있어요. 그죠? 순위 싸움에서는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는 좀 잘 안 되는 타이밍이긴 하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어떤 경기력들을 봤을 때는 주니치가 조금 더 나은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야쿠르트도 이제 타격감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대치는 주니치의 경기력에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도 조금 있는 경기죠. 사실 이 경기가. 다카히로토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카하시 히로토고. 예, 그래도 야우레죠. 예, 이 경기는 이제 주니치 사이드를 좀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날 정배 사이드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날은 몰리는 경기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주의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주니치 승마 4.5는 언더 정도 볼게요. 언더 정도. 아, 언어버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죠? 예, 애매하긴 애매하고, 요 경기 이제 주니치가 좀 위험한 그림은 역시 이제 뭐 안타는 요즘에도 좀 괜찮게 쳐요. 예, 근데 또 주니치 특유의 그 답답한 공격 있잖아. 많이 나가서 점수를 안 내 모드. 그게 나오는 게 좀 그렇고, 어쨌든 다카시루토도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무실점 꽉까지는 조금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음, 무실점 꽉까지는. 자, 다음은 한신대 이요코. 자, 요 경기들을 보면은 요 경기가 이제 좀 제일 많이 몰리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예,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양 팀 다 요즘 뭐 타격 사이클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최근에 이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요코죠, 요코. 예. 자, 일단 고시엔에서의 경기고요. 한시는 홈에서 주니치 상대 수입승, 그리고 야쿠 원정 가가지고 2승 1패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한심이 모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쉬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왔죠. 일요일 날. 그죠? 토요일 날 쉬었고, 그때는 이제 한신 이겼고, 한 번 더 쉬자. 네, 사토가 지랄할 때 됐다. 사토가 지랄했죠. 예. 우리는 이제 언더로 도망갔는데, 언더는 돌아갔고 이제 다른 박스가 좀 부러진 그런 매치업이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타격감은 좋습니다. 근데 한신의 리스크는 역시 항상 이제 수비에서 좀 이렇게 사토가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말아먹어요. 분위기 탈만 하면 한 번씩 말아먹어. 타격감은 좋고, 뭐 필승조 라인들도 기대치가 좀 있는 편. 요코하마 역시 뭐 타격감이 좋습니다.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수입을 거뒀고, 요미 원정 2경기에서 1승 1패로 순위 싸움이 지금 끝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요코하마는 그죠? 아직은 희망을 좀 품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동기부여는 굉장히 바짝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코하마의 리스크는 다들 아시겠지만 불펜 리스크죠. 지난주 불펜들이 뭐 얼레벌레 좀 돌아간 경향이 있지만, 그게 요미우리가 빠따를 너무 못 치는 느낌이라 가지고 요코 불펜이 잘 던졌다라기보다는 그 뭐지? 그 뭐야? 그 걔가 그 용투가 하나 좀 잘 던져. 웰덴 캐리인가? 걔가 좀 그래도 윅보다는 위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도 걔가 조금 좀 막아주긴 막아줘. 중간 다리에서. 근데 믿을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요코하마는 그죠? 모리아라까지가 이제 가는 게 아주 뭐 멀죠 멀어. 예. 자, 선발은 오늘 아오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다시 1군 복귀전을 가졌고요. 예, 홈에서 이제 야쿠르트 상대 6이닝 2실점 1자책 7피안타. 역시 피안타가 조금 많았고, 이제 삼진도 2개 뿐이라는 점은 뭐 일단 복귀전이라는 건 좀 감안을 해줘야 되겠지만, 피안타도 좀 많았고 삼진도 2개 뿐이라는 거는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도 좀 구위가 좀 약한 편의 선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아쉽죠. 일단 이 선수가 22시즌에는 14승 1점대를 찍고 작년부터 좀 내리막을 좀 타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내리막을 타고 있는 배경을 보면은 삼진 능력이 완전 반토막 나버렸어. 예, 아무래도 이제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안정성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 근데 이 선수가 구위가 약한 것 치고는 그래도 피 없는 억제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 원정에서 한 경기 등판해가지고 5이닝 3실점 5삼진 4볼넷으로 좋지가 않았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서는 이제 홈에서는 좀 강점이 있었고, 요코하마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만났을 때는 그래도 쏘쏘했다,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에 요코하마 방망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역시 위태위태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요코하마 상대로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요코하마는 그래도 병살 확률이 조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병살 하나 딱 잡으면 또 이제 말리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코하마는 그런 리스크가 빠따가 좋은 팀이지만 늘 산적해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아즈마 최근 4경기 연속 승투. 이 선수의 이제 최대 장점은 이닝 히팅이죠. 이닝 히팅. 요코하마한테 가장 필요한 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코하마가 이제 불펜에서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즈마가 나오는 경기는 그래도 요코하마가 상당히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균 이닝이 보통 이제 7이닝 깔고 가거든요, 이 선수는.
올 시즌 12승 2패, ERA가 1.74로 진짜 뭐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근데 이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 이 정도 성적을 찍을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에이스 치고는 이제 피홈런도 조금 많은 편이고, 피안타율도 아주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은근히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닝 히팅 잘한다는 거. 그리고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결과들은 그래도 잘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선수가 피홈런 억제만 좀 해준다고 하면은 나름 좀 계산이 서는 투수기는 합니다. 예, 근데 한신이 타격감이 좋고 한방 칠 수 있는 타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약간 이제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크로스 형태죠. 크로스 형태라서 이제 슬라이더 커브 이런 부분들이 좋고, 전반적으로 막 구위가 아주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구석구석 잘 던지고 합니다. 그죠? 몸쪽 승부도 잘하고. 어, 이제 한신 상대로도 역대 상당히 강했다. 올 시즌 3번 등판해가지고 2승, 3경기 모두 콜스풀 이상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근데 등판한 3경기에서 모두 피홈런을 기록을 했어. 이 부분은 리스크죠. 제가 이제 아즈마는 딱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피홈런을 억제하면 잘 던질 수 있다. 근데 한신 만나가지고 3경기 다 피홈런을 내줬다. 근데 피홈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기도 해요. 그죠? 이게 한 점짜리냐, 3점짜리냐에 따라서 그냥 경기가 갈려버린단 말이야. 운이 좋게 뭐 주자 없을 때 하나 맞으면 괜찮지만, 주자 한두 명 깔아놓고 맞으면은 일본 야구에서는 거기서 경기가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 시즌 3경기에서 전부 피홈런을 맞았다. 상대 전적은 9승 1무 8패고요. 홈에서는 4승 4패. 일단 한신이 홈에서 고시엔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요코하마는 어떻습니까? 요코하마는 홈에서 안 좋아요. 이 양반들은 원정에서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고시엔에서 4승 4패로 이제 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뭐 이제 선발 사이드는 이거는 뭐 요코를 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아즈마 대 아오약이면은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가 꽤나 좀 벌어지는 경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즈마의 그 피홈런, 그게 이제 몇 점짜리일 거냐. 이 선수가 피홈런은 항상 좀 리스크를 좀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토라든지 뭐 오야마라든지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또 저는 역시 뭐 요커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좀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토 실책? 그게 약간 쿨타임이 있는 느낌이야. 나는 이제 한신 연승 탈 때는 한번 조심하거든. 아, 이거 사토 이거 실책 한번 할 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은 제가 패스를 했죠. 근데 일요일 날 사고가 터졌죠. 일요일 날 제가 땅볼 투수인 니시유키가 나온 날에서 그날은 좀 거르고 어노바로 도망가자 그랬는데 그날 사고가 한번 터졌죠. 근데 사실 요코도 수비 안 좋아. 그래 안 그래? 요코도 보면요, 내야 수비 이루 누구야 걔 누구야? 걔 수비 진짜 못하고, 삼루 아저씨도 조금 좀 불안해, 그 아저씨도. 근데 일본 야구 보면은, 그래, 마키슈고. 일본 야구 보면은, 삼루 수비들이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야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삼루수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삼루수는 4번 타자, 빠따 잘 치는, 그게 있어, 일본 야구는. 그래서, 보면은, 빠따들은 좋지. 뭐, 사토, 뭐, 무라카미, 뭐 빠따 좋은 삼루수들은 많죠. 근데 삼루수들이 은근히 불안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 무라카미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뭐 코저노? 코저노가 그래도 수비는 빠따 잘 치는 것 치고는 그래도 코저노가 그래도 쏘쏘한 것 같고, 그렇게 클러치한 실책을 많이 본 기억이 별로 없고. 아무튼 일본 야구가 삼루수들이 좀 불안해. 자, 다음 경기. 아, 빅매치죠, 빅매치. 이런 경기는 진짜 조금 건드리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죠? 예, 이거 이제 1위하고, 1위부터 이제 3위까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이제 히로시마, 요미우리, 한신. 자, 시즌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막, 누가 조금 좋았다가, 누가 안 좋았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자, 오늘 히로 대 요미인데요. 이제 히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요코 원정에서 수입 패배를 당했고, 이제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1승 1패. 그러니까 1승 했죠, 지난주. 1승 5패. 순위도 이제 밀려버렸죠, 2위로. 그리고 이제 3위 한신하고 이제 한 경기 반차로 추격을 좀 당해 있는 상태고,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타격감입니다. 타격감. 그죠? 타격감이 조금 떨어져 있고, 홈에 돌아오면 좀 잘 치는 팀인데, 홈에 돌아와서도 박마이가 좀 아쉬웠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한 번씩 이 순위 싸움하는 팀들이 한 번씩 감독들의 운영 때문에 날려먹는 경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히로가 그랬거든요. 예,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뭐 일정상의 유리함도 있기는 했지만 마무리 모리아를 이닝 히팅을 이제
2이닝을 시키면서 강수를 던졌는데 여기는 이제 쿠레바야시 1이닝 쓰고 내리고 그래서 불펜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불펜 싸움에서 밀려서 져버렸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요미우리도 있었죠, 그죠? 예. 아베 감독구가 이제 믿음이하고 하다가 불펜에서 날려먹고 아무튼 그런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빠따감이 조금 좀 그렇다. 자, 이제 요미우리는 이제 홈 5연전을 했고요. 이제 야쿠 상대 1승 2패, 그리고 요코하마 상대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뭐 쏘쏘한 한 주를 좀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요미우리도 이제 빠따감이 아쉽다. 그죠? 예, 지난주 우리가 요코하마 선발에서의 미스매치 경기에서도 진짜 득점해서 답답했죠. 예, 그 친구가 나름 요즘 잘 치는 망반인데 말로 해서 2번 말아먹고 둘 다 이제 타격감이 좀 다운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양 팀 다 사실 뭐 선발이든 불펜이든 강점이 있는 팀들이죠, 그죠? 예, 불펜에서는 히로가 조금 좀 나은 감이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빠따감은 안 좋고 근데 투수력은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이제 저득점 양상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오늘도 수준급의 선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한두 점 차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마사토 모리시타가 나오고요.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패전을 당했고 2경기 모두 이제 원정이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홈에서는 ERA가 1.07로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아직은 1군에서 경험이 아직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홈 원정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홈에서는 1.07, 원정에서는 2.89. 최근 2경기 부진한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원정이었다는 거는 조금 좀 감안해 줄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요미리 상대 올 시즌 2경기 2승 무패인데 ERA가 이제 3.33으로 요미 상대로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올 시즌 요미 상대 홈 경기에서 2경기 다 홈에서 던진 경기였거든요. 근데 홈에서 장점 있는 선수인데 홈에서 요미 만났을 때는 썩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가져갈 만 하겠죠. 오카모토가 그래도 바닥 짚고 조금 타격감 회복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지? 오카모토가 모리시타 상대로 투런 까가지고 이긴 경기가 한 번 있죠. 예, 제가 그 경기 히로시마를 갔기 때문에 뇌리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긴 하네요. 오카가 완전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긴 해. 조금 그래도 요즘 좀 장타 하나씩 치긴 치더라고. 일단 간만에 이제 홈에서 등판이고요. 홈에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1패 ERA 0.99로 역시 이제 홈에서 기대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가노 아재 올해 뭐 너무 잘하죠, 그죠? 10승 2패 ERA 1.66으로 정말 안정감 있는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 나이가 이제 89년생이라서 이제 좀 구위가 떨어질 법도 한데 이 선수가 육각형 투수거든요, 그죠? 예, 뭐 공의 구위도 괜찮고 커맨드도 좋고 변화구도 다양하고 근데 어쨌든 나이 때문에 구위가 떨어질 법도 한데 구위가 괜찮아요. 150도 찍어. 140 후반 평균 찍고 150도 찍고 하니까 뭐 잘 던질 수밖에 없죠. 커맨드도 좋고 변화구도 좋기 때문에.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이제 홈에서 딱 한 경기만 등판을 했고요. 5.1이닝 1실점 승투. 히로시마 원정은 2022 시즌 이후에 이제 간만에 등판이고요. 역대 히로시마 원정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스가노가 별로 못 던질 근거를 찾기가 별로 어려워요. 그죠? 왜 그러냐면 뭐 그냥 피칭이 너무 좋아. 구위가 단점일 수 있는 상황인데 구위에 문제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변화구도 워낙 다양하고 커맨드도 너무 안정감이 있고 경험도 많은 선수고 근데 계속 잘 던지니까 자꾸 아씨 한번 털릴 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뭐 경기 던지는 걸 보면 별로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자, 일단 뭐 최근 선발들만 딱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스가나가 조금 나아 보이는 감은 있어요. 스가나가 조금 나아 보이는 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사토 모리시타가 이제 홈으로 돌아온다는 점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볼 요소고 이제 그걸 감안해도 스가나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8승 3무 8패, 홈에서는 4승 2무 1패. 홈에서는 그래도 역시 히로시마가 조금 좀 강점을 좀 보여줬다. 일단 양 팀 다 최근에 뭐 타격감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불펜들에도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사실 마사토 모리시타의 최근 불안감이 확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득점 양상이 좀 치열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은 좀 해보고요. 역시 뭐 승패 라인이 찾는 게 조금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올 시즌 스가노가 보여주고 있는 임팩트는 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경험적에서도 좀 우위를 좀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미우리 사이드가 그래도 조금은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고요. 5.5는 언더 정도 보고 그리고 역시 뭐 1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모리스타가 아주 크게 뭐 최근 경기들에서 나왔던 불안감이 나오면서 이제 확 터지는 거 아닌 이상은 요미우리 빠따 감안하면은 또 그게 좀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아무튼 그래서 요미 승마 1 5.5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오넴 대 세이브. 일단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소뱅 상대로 2경기 승리, 그리고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2승 1패. 역시 최근에 가장 뭐 리그에서 경기력이 좋은 팀 중에 하나죠, 니오넴. 타격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역시 이제 뒷문의 불안감, 그죠? 다나카 마무리 투수가 복귀를 했어. 이게 더 비상이야. 최근에는 마무리를 안 쓰긴 하더라고요. 8번으로 쓰기도 하고. 확실히 이제 뭐 중간 다리 불펜들은 뭐 나름 쏘쏘한데 맨 뒷문에 이제 불안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니오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요즘에 뭐 좋아요, 그죠? 분위기가 좋아. 오릭스 원정 2경기 가서 이제 전부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괜찮게 나왔고, 소베 원정 3경기 가서 2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좀 가져왔다. 올 시즌 세이브가 원정에서 성적이 진짜 처참한 편인데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원정에서 나름 좀 이기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늘 언급을 드리는 부분 뭡니까? 불펜진이 꽤나 단단하다. 사토, 타이라, 그리고 이제 아브레이유까지 이어지는 요런 라인이 불펜들의 기대치가 많이 좀 높아져 있다. 보다카시도 아주 뭐 임팩트 있게 막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빵, 얀 뭐 이런 애들까지 기본빵 정도는 해준다. 타격감은 약간 줄리치 느낌인 것 같아요. 타격감 자체는 괜찮은데 득점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토이롬이 최근에 좀 아쉬워요. 8월달 ERA가 4.74였으니까. 그리고 일단 뭐 좀 많이 좀 아쉽고요. 이 선수가 원래도 좀 기복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8월달 ERA가 거의 5점대 육박한다는 건 좀 아쉽긴 아쉽죠. 그래도 팀 나름 뭐 에이스급 선수인데. 9월달 첫 경기에서는 소뱅 상대로 7이닝 3실점 3진 7개를 뽑으면서 3진은 잘 뽑았다. 세이브 상대로 올 시즌 3경기 2승 ERA 2.35로 괜찮았다. 일단 뭐 이토이로미는 뭐 별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뭐 늘상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피홈런에 좀 문제가 있는 선수고, 근데 뭐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도 좀 꽤나 좀 큰 편이고, 어쨌든 뭐 최근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좋아질 때 안 됐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들기는 들어요. 그냥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홈에서는 피홈런 허용이 좀 많은 편인데 올 시즌 11경기 홈에서 등판해가지고 피홈런을 7개 맞았으니까 확실히 이 부분은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코나가 형들 근데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잖아.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승 11패를 하고 있는 나카시 코나거든요. 한 번은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한 번은. 그래서 나는 코나 나오는 경기 이제 조금 좀 조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메이저는 이제 못 가지, 뭐, 못 가지. 사사키도 못 갈 판인데, 지금. 8월 복귀 이후에 4경기 등판을 했고, 3패. 여전히 뭐 시즌 첫 승은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귀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진 감이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뭐 좋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피안타가 복귀 이후에 4경기에서 9개, 7개, 7개, 8개. 이 MPB 리그에선 피안타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너무 피안타를 많이 맞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니오넴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도 어찌됐든 복귀 후에는 조금 좀 나아진 감은 있고, 탈탈 털리는 수준까지는 잘 안 간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대치는 뭐 컬스급 기대치인데, 근데 이 친구가 복귀 전을 니오넴에 좀 잡아줬단 말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니오넴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잡아줬던 건데, 최근에 니오넴은 빠따를 좀 감안하면은 역시 좀 위태위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올 시즌 2번 만나가지고 3실점 4실점. 근데 뭔가 그냥 느낌인데요. 이제 코나 경기 반대는 좀 못 보겠다는 마인드긴 해. 패트릭 코빈도 한 번씩 잘 던지는데 최근에 코나라고 이 1승 없이 마무리를 하겠어? 그래도 나름 뭐 팀의 에이스급 선수였는데 그냥 이거 그냥 느낌 도는데 그게 오늘일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니오네 빡세가지고 그냥 이제 반대에 손이 좀 이제 잘 안 나간다, 그냥 그 정도. 일단 올 시즌 니오넴은 이제 세이브 상대로 11승 2무 7패. 은근히 니오넴이 세이브한테 좀 고생을 했어요, 올 시즌. 근데 홈에서는 7승 1무 3패로 이제 상당히 홈에서는 좋았고요. 근데 원정에서는 4승 1무 3패로 세이브 원정만 가면 좀 그렇더라고, 니오넴이. 그죠? 근데 확실히 이 경기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토이로미가 기복이 좀 심하고 하다고 한들, 코나보다는 그래도 기대치가 높은 선수로 보는 게 맞고, 다카시보다는. 그리고 어찌됐든 뭐 세이브도 타격감이 나쁘진 않다고는 하지만 니오넴하고 비교하면은 전반적으로 타격감 차이는 너무 크죠. 그죠? 지금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말티가 최근에 주전에서 빠질 정도였어. 물론 이제 말티가 부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키오미야가 또 잘하고, 그리고 뭐 레이에스가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 또 말티가 또 치거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타격감이 꾸준히 좀 좋은 니오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배당이 좀 아쉽잖아요. 예, 배당이 좀 아쉽기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은 좀 해보실 만한 대목은 좀 있는 경기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니오넴을 안 보기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코텐 대 소뱅.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오릭스와의 경기 월요일 오릭스와의 경기 승리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지바롯데 원정 가가지고 2승 2패 타격감은 조금 좀 올라온 느낌이죠, 그죠? 예, 조금 좀 올라온 느낌이고 역시 라쿠텐 특유의 그 힘 있는 타자들의 한방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지난주였다고 보시면 되고 라쿠텐이 좀 힘들긴 한데 아직 포기할 단계는 분명 아니거든요, 라쿠텐도 그보다는 조금 멀기는 한데 그래도 지바롯데랑 차이가 아직은 그래도 해볼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뱅은 이제 홈에서 5연전인데 니오넴 상대 2패 세이브 상대로 1승 2패 하면서 진짜 좀 끔찍했던 한 주를 보냈죠, 그죠?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불펜 불안감이 너무너무 큰 상태고요. 예. 세이브가 이제 공략을 좀 못하긴 못했지만은 소뱅 불펜은 안 믿는다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지금. 예. 이 경기도 좀 그렇죠, 그죠? 아, 뭐 이렇게 땡땡거리냐 이거. 이씨. 꺼버려 씨. 뭐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왔어. 오늘 코자 대 이시카와 슈우타 약간 좀 이제 꼬름한 선발들이 좀 나오는 매치업인데 이제 라쿠텐도 보면은 홈에서 상대 전적이 5승 5패예요. 그리고 올 시즌 전체 상대 전적도 보면은 9승 11패야. 그래서 이게 은근히 좀 꼬름한 요소가 좀 있어 보이는 경기긴 하죠, 그죠? 소뱅이 요즘에 경기력도 안 좋은데다가 불펜의 불안감도 크고 상대 전적도 잃어버리니까. 자, 일단은 코자 8월달 이제 최악의 한 달을 보냈죠. 이제 소뱅 상대 6실점 그리고 세이브 상대 7실점 탈탈 털리면서 좀 좋지가 않았고요. 이제 최근 두 경기에서 좀 무실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폼이 조금 좀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잘 던졌는데도 볼릿을 3개씩 내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올 시즌 소뱅 상대로 3번을 만나서 3승을 거뒀는데 등판을 거듭할수록 결과가 안 좋아져요.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째 등판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 선수가 이제 신인 선수다 보니까 이제 낯설음이 무기고 장점이 디셉션이 좋아요. 공의 숨김 동작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건 분명히 리스크라고 제가 세 번째 등판할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만나는 거는 조금 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뱅이 지금 타격감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콘도도 요즘 괜찮게 치고 그래서 이 코자 상당히 불안하다. 이시카와 시우타 복귀해서 이제 세 경기 등판 2승으로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세이브 상대로 3이닝 2실점한 경기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역시 불안감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 지바롯데 상대로 6이닝 무실점 6피안타로 괜찮았다. 근데 지바롯데가 이제 타격감이 안 좋은 타이밍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전투력 측정이 좀 제대로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피홈런에 조금 문제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라쿠텐의 힘 있는 타자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역대 라쿠텐 상대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최근 2년간 성적도 좀 안정적이지 않은 편 이렇게 보시면 됨. 상대 전적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제 코자를 보면은 이 친구 이제 좀 맞을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코자를 보면은 소뱅을 좀 보고 싶긴 한데 그리고 소뱅의 불펜 상대 전적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경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자의 불안감이 좀 커져 있어서 이거는 소뱅이 어느 정도 좀 공략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예, 해보긴 합니다. 어찌됐든 선발들이 조금 좀 불안하고 양팀 다 타격감은 괜찮고 불펜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치고받는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해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도 이제 소뱅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는 오바. 양팀 다 불펜도 많이 불안해가지고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인데 라쿠텐이 또 라쿠텐 특유의 그 갑자기 그 타격감 확 죽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오바가 깨지겠죠. 근데 오버를 볼만한 요소는 좀 있어 보이는 경기 같긴 합니다. 근데 화요일이라 가지고 오버 볼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오릭스 대 지바롯데. 오릭스는 이제 세이브와 멸망전을 싹쓸이를 했고요. 그리고 니오넴 원정 가가지고 1승 1패. 니오넴 상대로 좀 잘 싸웠죠. 오다가 유키가 복귀해가지고 불펜이 조금 좋아진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마차도가 자꾸 이제 분란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마차도가 조금 좀 최근에 조금 좀 그래.
일단 타격감도 괜찮은 편이고 안타수도 꾸준히 나오고 홈런도 많이 나오고 타격감 좋다. 어쨌든 이 팀이 작년에 리그에서 팀 OPS 1위 했던 팀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좋아도 이상하진 않죠. 마차도 계좌서 뭐야. 지바롯데는 뭐 처참하죠. 지금 너무 처참한데 그냥 딱 하나 긍정적으로 볼 거는 일요일 날 그래도 빠따를 한번 쳤다는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지금 소토가 꾸준하게 좀 장타를 좀 생산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게 이제 긍정 요소인 것 같고요. 일요일 날 빠따를 한번 쳤다는 게 이게 이제 좋아지는 신호탄일지 아니면 뭐 하루 좀 잘 친 건지 이제 한 경기 정도 더 보면 좀 사이즈가 좀 나오겠죠. 예, 어쨌든 중심에서 이제 소토가 지금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소토가 좀 뚫어줄지 안 뚫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병사를 좀 많이 까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는 있죠. 예. 자, 오늘 선발들이 좀 그렇다. 역시 에스피노자 이 친구 최근에 굉장히 불안해요. 볼질도 진짜 많고요. 5경기 연속 3볼넷이고 직전 경기 제외 5경기 연속 3볼넷. 직전 경기 라쿠텐 원정에서는 볼넷 6개 내줬어. 최근 2경기에서 삼진 2개씩 뽑고 있어. 아, 이 에스피노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도? 얘도 요즘 던지는 게 영 그렇습니다. 어, 최근 잘 던진 경기가 딱 한 경기인데 그 경기가 지바로테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도 지바로테를 만나죠. 6이닝 무실점이었고요. 이 선수 이제 장점으로 볼만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피홈런이 딱 하나뿐이라는 거. 다카시 로토처럼 피홈런 억제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최근에 홈에서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좀 불안한 에스피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스피노자도 안 좋고 지바로테도 안 좋다. 누가 더 안 좋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에스피노자 볼질도 너무 많고 어떻게 경기당 3개씩 주냐? 직전 경기는 6개를 주고 좀 상태가 안 좋아. 가라카와 유키 이제 짬바 투수죠. 전형적인. 예, 오늘 뭐 핸드릭스 같은 그런 짬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속은 진짜 안 나와. 140 초반 나와. 140 초반 나오는데 그래도 복귀해가지고 뭐 나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구속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내 경기에서 이제 뭐 나름 괜찮은 피칭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닝도 나름 잘 먹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 내 경기에서도 역시 피홈런 2개 맞았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직구 구속이 140 초반 나와가지고 최근에 오리스가 빠따가 좋잖아. 그래서 역시 홈런 주의보 이런 것들은 가라카와 유키도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귀 후 오릭스 상대로 이제 한 경기를 등판을 했고요. 6이닝 1실점 승투가 된 바 있음. 그때보다는 오릭스가 좀 빠따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실점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접근이겠죠. 예. 자, 7승 1무 11패. 그리고 홈에서는 3승 1무 6패로 오릭스가 이제 좀 많이 밀리는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선발에서의 불안감은 에스피노자가 더 큰데 빠따에서의 기대치는 오릭스가 더 높단 말이야.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죠, 이 경기가.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지바롯데가 계속 어쨌든 뭐 주전들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빠따를 그렇게 계속 못 칠 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일요일에 한번 또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한 것도 있어가지고 상대 전적의 우위도 있고 해서 이 경기는 저는 오늘 지바롯데가 조금 더 끌리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지바롯데 풀 6.5는 안다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 자, 이렇게 MPB 6경기는 코멘트는 여기까지.